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기에 더욱 치명적인 사기인데요. 사기 수법과 접근 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유도해 피해 금액도 높아만 가는데요. 로맨스 스캠에 대한 모든 것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급증하는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신종 경제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 건가요? 예, 연애,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 속임수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인데요.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악용한 조직적 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와 장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조직적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근데 이 사기 수법이 그냥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로맨스를 이용해서 사기를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오나요? 로맨스 스캠은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금전을 요구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SNS나 데이팅 앱, 이메일, 심지어 헤드헌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외국인 신분을 사칭하며 주로 군인, 의사, 사업가 등과 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업을 설정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SNS에서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는 가짜 신분증, 여권, 명함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또한 정서적 교감을 원하거나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서적 교감을 원하거나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비대면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피해자가 만남을 요청하면 바쁜 업무가 있다, 해외 출장 업무가 있다 등을 이유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애초부터 외국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인 저희 한국인과 한국말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충분한 신뢰를 확보한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단계가 이제 최종 단계인데 이때에는 주로 가해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없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간에 갑자기 돈이 묶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긴급한 금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가해자 자신이 현재 투자부로 좋은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함께 그러한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해보자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시드머니나 그리고 보증 같은 내용들은 이미 가해자들이 허위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작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과 그러한 보증에 관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다 허위가 되겠고요. 그러면 투자한 후에는 뭐 당연히 잠적하겠네요. 맞습니다. 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가진 이유를 계속적으로 네. 피해자한테 얘기하면서 설득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최대한의 피해금을 유도해서 편취한 다음에 더 이상 피해자가 금전을 제공할 수 없는 능력까지 다다르면은 그때 가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 두절합니다. 아니 가끔 이렇게 정말 수려한 외모의 어떤 SNS 계정에서 뭐 저에게 어색한 한국말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이러고 진짜 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어느 순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피해자의 현재 그런 외로움이나 예.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AI 기술 같은 요거. 발전된 기술까지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AI 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마치 교포가 진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SNS에서 도용한 사진과 매우 유사하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화상 전화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 AI 기술이 또 이 사기에 이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정말 돈만 뜯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처를 확 주는 거라 진짜 악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악용한다는 점인데요. 사랑, 외로움, 신뢰와 같은 본능적인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속박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이 큽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점점 현실과 단절되며 로맨스 스캠, 가해자 외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돈을 보낸 후에는 심리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계속해서 추가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 로맨스 스캠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지를 좀 볼게요. 뭐 성별이나 나이대나 뭐 특정한 그런 군이 있습니까? 주로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은 감정적 의존을 이용한 장기적 사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 연령대 피해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기에 취약합니다. 가해자는 장기적인 감정 교류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금전을 편취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이 크며 한 번 송금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더 큰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20, 30대 젊은 층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빠른 사기 수법으로 접근하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신뢰를 형성한 후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빠르게 돈을 갈취합니다. 피해 금액은 중장년층에 비해 적지만 기술적 수법이 정교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심했어도 사기를 당했다면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추가 피해 방지 및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은 가해자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 내용을 일시순으로 저장을 해놓아야 되고요. 뭐 캡처든 뭐든 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줬던 투자 사이트나 투자 관련한 서류들을 증거로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적인 제도가 잘 보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사기 이용 계좌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에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등이 사기 계좌 차단 및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로맨스 스캠도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정해야 하고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로맨스 스캠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SNS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과 함께 투자와 돈이 결부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사랑이 아니고 피해자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